여러분, 명절은 평화로우셨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말에 웃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명절은 평화가 아니라 30년, 40년 동안 이어져 온 부엌의 고강도 노동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묵묵히 해야만 했던 세월의 굴레였죠. 여기 그 고통을 단 3초 만에 보고 충격으로 쓰러져 버린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남한 남자와 결혼한 탈북 여성 박영애 씨입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명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간 이 땅의 며느리들을 짓눌러온 비합리적인 관습의 거대한 풍경처럼 보였을 겁니다. 빨리 뒤집어. 전이 두껍잖아. 앉아서 쉬지 마. 이 소리, 아직도 귓가에 맴도십니까? 우리는 이게 당연한 도리인 줄 알았고, 희생하는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대체 북한은 명절이 어떻길래 우리 명절을 보고 충격으로 쓰러진단 말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당신의 명절은 국가 행사였습니까? 집안 노동이었습니까? 북한 며느리 영희 씨가 한국 명절 문화에 던진 단 하나의 순수한 질문이 오늘 당신의 30년 묵은 고생을 위로하고 속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명절 증후군이 없는 그녀가 본 한국의 명절,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잠깐, 여러분의 명절은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전쟁, 또는 지옥, 아니면 그래도 행복. 딱 한 단어만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2023년 추석, 한국 남자와 결혼한 탈북 여성이 처음으로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딱 3초 만에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분 이름은 영희 씨, 35살입니다. 5년 전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했고 2년 전 착한 한국 남성과 결혼했어요. 남편도 좋았고 시부모님도 전화로는 늘 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희 씨는 아무 걱정 없이 추석 아침 시댁으로 향했죠.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활짝 웃으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속으로 안도했죠. 가방을 방에 두고 거실로 나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글지글, 보글보글, 탁탁탁탁. 부엌 쪽이었어요. 영희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부엌이 전쟁터였던 겁니다. 싱크대에 재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무 한 박스, 고기덩이 대여섯 개, 달걀 40개, 밀가루 봉지 3개, 온갖 나물들, 생선 2마리. 가스레인지는 3개 버너가 동시에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갈비찜이 보글보글, 한쪽에선 전이 지글지글, 또 한쪽에선 나물이 볶아지고 있었어요. 식탁은 더 놀라웠습니다. 이미 완성된 음식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거든요. 잡채,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각종 전들. 2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 뭔가를 만들고 계셨어요. 영희 씨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게, 사람이 하는 일인가요? 그 순간 영희 씨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붙잡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희 씨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한에서의 추석이었어요. 작은 밥상 하나에 김치, 두부, 나물 서너 가지. 그게 전부였죠. 며느리가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경은 뭡니까? 시어머니가 영희 씨를 불렀습니다. 손 씻고 전 부치는 거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다 오늘 하시는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습니다. 친척들 저녁에 오니까 서둘러야 한대요. 그럼 언제부터 준비하셨냐고 물었더니 새벽 4시부터라고 하셨어요. 이제 5시간째래요. 영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새벽 4시요? 5시간째요?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명절이 아니라 전쟁이구나. 그것도 며느리만 싸우는 전쟁. 바로 그때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고프다며 점심 언제 먹냐고 물었습니다. 영희 씨가 거실을 봤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었죠. 두 사람 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영희 씨에게 냉장고에 김밥 있으니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영희 씨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 집에서 명절은 여자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김밥을 들고 거실로 가는 영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김밥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한마디만 하고는 다시 TV를 봤어요. 영희 씨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 좀 힘들 거라고, 그래도 둘이서 하면 된다고요. 영희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어머니 혼자 해왔다는 걸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요. 그리고 이제 영희 씨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과연 이날 영희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영희 씨는 정말로 쓰러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 하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영희 씨는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동태전은 기름을 많이 둘러야 하고, 뒤집을 때 조심해야 하고, 불 조절을 잘해야 한다고요. 영희 씨는 긴장했습니다. 전 부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계속 서서 전을 부쳤어요.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죠. 잠깐 앉아도 되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조금만 더 하자고 하셨어요. 이것만 끝내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조금이 1시간이 됐습니다. 영희 씨는 2시간 넘게 서서 전을 부쳤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반. 겨우 전 부치기가 끝났습니다. 영희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물 무쳐야 한대요.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할 게 남았다니요. 나물 무치기가 시작됐습니다. 도라지는 소금에 주물러야 하고, 고사리는 들기름에 볶아야 하고, 시금치는 물기를 꼭 짜야 했어요. 영희 씨는 따라했지만 자꾸 실수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지적하셨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 물기를 덜 짰다. 이러면 질어진다고요. 영희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남편이 부엌 문 앞에 서서 물었어요. 점심은 언제 먹냐고요. 시어머니가 영희 씨에게 라면 좀 끓여달라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지금 3시간째 서 있는데 저 사람들은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것 2개요.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것은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나중에 먹자고, 일 먼저 끝내야 한다고요. 영희 씨는 라면을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남편이 받아들며 김치는 없냐고 물었어요. 영희 씨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 씨는 남편을 봤어요. TV를 보면서 라면을 후루룩 먹고 있는 남편이었죠. 오후 1시. 영희 씨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언제 밥 먹냐고 물었더니 이것만 끝내고 먹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것만이
또 1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2시. 영희 씨는 어지러웠습니다. 배고픔과 피로가 몰려왔거든요. 정말 잠깐만 쉬어도 되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영희 씨 얼굴을 보고 놀라셨어요. 얼굴이 창백하다고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의자를 가져오셨습니다. 앉아서 물 좀 마시라고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너무 무리시킨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옆에 앉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영희 씨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도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어요. 얼굴도 창백하셨고요.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시죠? 시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익숙하다고, 매년 하는 거니까요. 1년에 2번씩, 벌써 50년째래요.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년이요? 1년에 2번씩이요? 그럼 100번이나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영희 씨는 시어머니를 다시 봤어요. 새로운 눈으로요. 이분은 100번이나 이 전쟁을 치르신 거네요. 혼자서. 오후 3시. 짧은 휴식이 끝났습니다. 일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제 마지막이라며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배, 감, 귤.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영희 씨는 과일을 깎았습니다. 1개, 2개, 3개.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오후 4시.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영희 씨는 식탁을 봤어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23가지. 영희 씨가 하나하나 세어봤더니 정확히 23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시간 안에 다 끝냈다고요. 영희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반. 6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겁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영희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 며느리의 명절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맞아, 나도 그랬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희 씨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신 분들요. 60년 전, 70년 전의 며느리들은 더 했거든요. 지금부터 그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희 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요즘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60년 전, 70년 전에는 더 했거든요. 순자 씨, 올해 72살입니다. 22살에 시집 갔어요. 1973년이었죠. 그해 첫 추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추석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대요. 시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라고 하셨답니다.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만들어 놔야 했대요. 순자 씨는 일주일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답니다. 첫날은 고사리 다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사리만 다듬었대요. 손가락이 다 까졌답니다. 둘째 날은 나물 삶기. 셋째 날은 장보기. 시어머니랑 재래시장 가서 무거운 짐 이고 왔대요. 그때는 차도 없었으니까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밑반찬 만들기.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본격적인 명절 음식 만들기. 순자 씨는 일주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만 잤답니다. 추석 전날 밤에는 1시간밖에 못 잤대요. 제사 준비 때문에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제사를 새벽 4시에 지내니까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했대요.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을 차렸답니다. 생선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과일은 홀수로, 대추는 앞줄, 밤은 뒷줄. 규칙이 너무 많았대요. 하나라도 틀리면 혼났답니다. 제사가 끝나고 아침이 됐어요.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씩 오실 때마다 큰 절을 드렸대요.
20번도 넘게 절했답니다. 무릎이 까질 것 같았대요. 그런데 더 힘든 건 그 다음이었답니다. 친척 어른들이 순자 씨를 새댁이라고 불렀대요. 이름도 아니고요. 야, 새댁. 물 좀. 새댁아, 이거 좀 치워. 마치 하인처럼요. 순자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새댁으로 불렸답니다. 오후 2시쯤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대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머리는 깨질 것 같았대요. 그런데 화장실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나와서 설거지 해야 한다고요. 순자 씨는 눈물을 닦고 나와서 또 일했답니다. 그날 밤 11시에 겨우 일이 끝났대요. 방에 들어가니 남편은 벌써 자고 있더래요. 순자 씨는 남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답니다. 나는 이 사람 하인인가? 순자 씨는 그날 밤 베갯니지 젖도록 울었답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대요. 며느리는 참아야 하는 거니까요. 순자 씨는 그 후로 1년에 2번씩 50년 동안 똑같은 일을 겪었답니다. 100번. 순자 씨는 100번 동안 그 지옥을 겪은 겁니다. 경숙 씨는 올해 75살이세요. 이분은 더 힘드셨어요. 시댁이 대가족이었거든요. 한 집에 10명이 살았대요. 명절 때 친척까지 오면 30명이 넘었고요. 30명 음식을 경숙 씨가 거의 혼자 준비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지휘만 하셨대요. 경숙 씨는 명절 보름 전부터 준비했답니다. 김장도 해야 했고 떡도 만들어야 했대요. 그때는 다 손으로 했거든요. 명절 당일 새벽 1시에 일어났답니다. 제사가 3개였거든요. 3번 제사상 차리고 3번 절하고 3번 설거지했대요. 경숙 씨는 그날 100번도 넘게 절을 했답니다. 손님이 오실 때마다 큰 절을 드려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무릎을 봤더니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대요. 경숙 씨는 저녁에 주저앉았답니다. 더 이상 못 일어나겠더래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했답니다. 일어나라고. 아직 설거지 남았다고요. 경숙 씨는 그때 정말로 죽고 싶었대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면 이상하다는 생각 드시죠? 왜 며느리만 그렇게 고생해야 했을까요? 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그 고생을 겪은 시어머니들이 왜 자기 며느리한테 똑같이 시켰을까요? 순자 씨가 며느리를 얻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대요.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명절이 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얘는 왜 편하게 지내지? 그 생각이 들면 자꾸 며느리한테 일을 시키게 되더래요. 나도 모르게요.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고통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생했다고 다음 사람도 고생해야 하나요? 영희 씨가 그날 저녁 용기를 냈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바꿔버린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체 영희 씨가 뭐라고 말한 걸까요? 오후 5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이 시끌벅적해졌어요. 남자들이 나가서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1명, 2명, 3명. 어느새 15명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영희 씨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남자들은 다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시면서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서 나가서 인사드리라고요. 영희 씨는 거실로 나가서 한 분 한 분께 절을 올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영희입니다. 15분께 절을 올렸어요. 절을 할 때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부엌으로 돌아오려는데 한 분이 말했어요. 새댁, 물 좀 갖다 달라고요. 영희 씨는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이 물 달라고 하셨어요. 또 가져왔습니다. 과일은 없냐고 하셨어요. 영희 씨는 과일을 깎아서 가져왔어요. 10분에 한 번씩 불렸습니다. 새댁, 새댁하면서요. 영희 씨는 부엌과 거실을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오후 6시.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23가지 음식이 식탁에 차려졌어요. 친척들이 칭찬했습니다. 올해도 음식 정말 잘 차렸다고, 역시 솜씨가 최고라고요. 하지만 그 칭찬은 시어머니에게만 갔어요. 영희 씨는 부엌에서 밥을 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요. 밥을 더 지어야 한대요. 모자랄 것 같다고요. 영희 씨는 밥을 더 지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영희 씨는 문득 거실을 봤습니다. 남자들이 다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즐겁게 이야기 나누시면서요. 남편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명절을 즐기고 있네. 그런데 영희 씨는요? 시어머니는요? 부엌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 7시. 식사가 끝났습니다. 친척들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영희 씨와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이었어요. 23가지 음식 그릇,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들. 영희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명절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남자들이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나 봐요. 영희 씨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웃고 있어. 즐기고 있어. 그런데 나는, 어머님은, 영희 씨는 그릇을 씻다가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해? 왜 어머님만 이래야 해? 왜 우리만 이래야 해? 오후 8시. 겨우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영희 씨는 탈진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 한 잔 하자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영희 씨를 봤습니다.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할 힘도 없었습니다. 커피를 타서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한 분 한 분께요. 고맙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영희 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영희 씨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더 참아. 손님들 가시면 우리도 쉴 수 있다고 했어요. 영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언제 쉬세요? 시어머니가 당황했어요. 손님들 가시면 쉰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지금 몇 시예요? 어머님은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일하셨잖아요. 16시간 넘게요. 시어머니가 말을 잃었습니다. 영희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오전 9시 반부터 지금까지 일했어요. 10시간 넘게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점심도 건너뛰었잖아요. 그런데 저기 계신 분들은요? 거실에 편하게 앉아서 밥 드시고 차 마시고 웃고 계세요.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하시고요.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명절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봤어요.
남편이 사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친척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었다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현관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또 절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어요. 과일 껍질, 휴지, 빈 컵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치우고 자야지. 영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영희 씨가 거실의 남편과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두 분 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저분들은요? 왜 안 치워요?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저분들은 피곤하셨을 거라고 했어요. 영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피곤하시다고요? 저분들은 오늘 뭐 하셨어요? TV 보고, 밥 먹고, 웃고.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피곤하시다고요? 어머님은요? 나는요? 우리는 안 피곤해요? 우리는 16시간 일했어요. 영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놀라서 영희 씨를 봤습니다. 영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바꿔버린 그 한마디를 했어요. 영희 씨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영희 씨를 봤어요. 시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노동 영웅 칭호를 받으셔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노동 영웅이라는 게 있다고요. 나라를 위해 엄청나게 많이 일한 사람한테 주는 최고의 칭호래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늘 하신 일은 그 노동 영웅들보다 더 많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영희 씨가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셨어요. 지금 9시 반이에요. 17시간 반 동안 일하신 거예요. 제사 준비하시고 음식 23가지 만드시고 손님 맞이하시고 설거지하시고. 밥은 언제 드셨어요? 점심도 못 드셨잖아요. 북한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대요. 그런데 어머님은 17시간 반을 쉬지 않고 일하셨다고요. 영희 씨가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집 남자들은요? 오늘 뭐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TV 보시고, 밥 드시고, 친척들이랑 이야기하시고. 그게 전부래요. 설거지 한 번 안 하셨어요. 과일 한 번 안 깎으셨어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왜 여자들만 일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손이 없으세요? 다리가 없으세요? 남편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영희 씨가 막았습니다. 원래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원래부터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영희 씨가 다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행복하세요? 명절이 행복하세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죠. 안 행복하시죠? 힘드시죠? 명절만 되면 두렵죠? 영희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50년 동안 이렇게 사셨어요. 1년에 2번씩. 100번이에요, 어머님. 100번 동안 이 지옥을 혼자 견디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세요? 왜 저한테도 시키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냐고요. 영희 씨의 목소리가 울음 섞였습니다. 어머님이 고생하신 건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피해자세요. 그런데 왜 나를 다음 피해자로 만드세요? 왜 이 고통을 물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했어요. 영희 씨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이렇게 살지 말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영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도 몰랐다고,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요. 시아버지도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영희 씨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요. 지금 당장 설거지하고 거실 치우고 부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지금 하겠다고요. 시아버지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돕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처음으로요. 영희 씨는 시어머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오늘은 쉬세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부엌을 봤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서툴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접시를 떨어뜨릴 뻔하기도 하고 어디 놓아야 할지 몰라 헤매기도 했습니다. 1시간 후 남편과 시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거실로 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 끝났다고요. 설거지만 했는데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돕겠다고요. 영희 씨가 남편을 봤습니다. 이제 알겠냐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영희 씨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다음 명절부터는 달리 해요. 음식도 줄이고 남자들도 일하게 하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고. 나도 이제 지쳤다고 했어요. 그날 밤 영희 씨네 가족은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명절을 바꾸기로요. 여러분, 영희 씨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한 가족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날 밤 시어머니 순자 씨가 영희 씨에게 고백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50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모두가 잠든 후였습니다. 영희 씨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 순자 씨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도 잠이 안 온다고 했어요. 순자 씨가 영희 씨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그러다가 순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했어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영희 씨 말 듣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요. 화장실 가서 혼자 울었대요. 영희 씨 말이 다 맞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였다고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대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22살에 시집 왔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에서 자랐고 대학도 다녔대요. 꿈이 많았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대요. 그런데 중매로 만난 남편이 좋아 보였대요. 시댁 어른들도 전화로는 다정하셨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시집 갔는데 첫 추석 때 지옥을 봤답니다. 일주일 전부터 새벽 4시 기상. 하루에 4시간만 자는 거였대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뭐라고 하셨답니다. 이것도 못하냐고, 대학까지 나왔다는 게 이것밖에 못하냐고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울었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 숨어서 울고 밤에 이불 속에서 울었대요. 한 번은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대요. 엄마, 나 못 살겠어. 집에 갈래.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못했답니다. 그때는 한 번 시집 가면 죽어도 거기서 살아야 하는 거였대요. 친정에 전화하면 집안 망신이고요. 그래서 참았답니다. 20년 동안요. 40번을 그렇게 견뎠대요. 매번 울고, 매번 죽고 싶었고, 매번 친정에 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참았답니다. 순자 씨가 영희 씨를 봤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뭐가 달라졌는 줄 아냐고 물었어요. 내가 시어머니가 된 거였대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처음엔 이해를 편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대요. 나처럼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명절이 되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얘는 왜 편하게 지내지? 그 생각이 들면 자꾸 며느리한테 일을 시키게 되더래요. 나도 모르게요. 순자 씨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도 나를 이해 못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나도 힘들었으면서 왜 며느리를 편하게 못 해줬을까? 순자 씨가 흐느꼈습니다. 내 며느리도 날 미워했을 거라고요. 당연하다고 나도 내 시어머니 미워했는걸요. 그런데 나는 내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대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괴롭다고요. 내가 당한 그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 물려준 거잖아요. 나는 왜 그 고리를 끊지 못했을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고맙다고요.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요. 순자 씨가 영희 씨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그만할게. 너한테는 내가 당한 그 고통 물려주지 않을게. 약속한다고 했어요. 영희 씨도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님도 피해자셨어요. 어머님은 잘못 없으세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꿀 수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나 고백할 게 있다고요. 나도 사실은 명절이 두려웠대요. 매년 추석, 설날 다가오면 악몽을 꿨답니다. 밤에 잠을 설치고 머리가 아팠대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희 씨 말하는 거 듣고 알았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더래요. 모든 며느리들이, 그리고 모든 시어머니들이 다 힘들었던 거래요.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며느리는 참아야 해. 시어머니는 강해야 해.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대요. 우리는 참을 필요 없었어요. 강한 척할 필요도 없었대요. 그냥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했어야 했대요.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바꿔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꾸자고요. 순자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은 달라질 거래요. 음식 줄이고 남자들도 일하게 하고 우리도 좀 쉬자고요. 영희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거실에서 TV 봐요? 순자 씨도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왜 우리만 못 쉬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 씨는 명절에 대해 웃을 수 있었어요. 순자 씨가 영희 씨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부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 동안 쌓였던 고통이 그날 밤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순자 씨 같은 분들 많으시죠? 며느리로 고생하고 시어머니가 돼서도 마음 편하지 못하신 분들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피해자셨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순자 씨처럼요.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다음 장에서 영희 씨네 가족이 만든 명절 혁명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추석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벌써 한 달 전부터 불안해하고 악몽을 꾸고 잠을 설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차분했어요. 설날 하루 전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가족들을 불렀어요. 거실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영희 씨, 남편, 시아버지. 순자 씨가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음식은 10가지예요. 영희 씨가 메모지를 봤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떡국, 잡채는 백화점에서 구매. 전 3가지, 나물 5가지, 갈비찜은 정육점 주문.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전부예요? 순자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게 전부야.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 시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친척들이. 순자 씨가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보, 제가 늙었어요. 더 이상 못해요. 불만 있으면 그분들이 직접 해오시든지. 시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사람이 다 같이 일해요. 엄마는 전 부치고, 영희는 나물 만들고, 아들은 감자 깎고, 아버지는 설거지.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감자를요?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왜? 못해? 영희가 가르쳐 줄 거야. 걱정 마. 오후 5시. 4사람이 부엌에 섰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앞치마를 둘렀어요. 영희 씨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잘 어울린다고요.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감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영희 씨가 옆에서 가르쳐 줬어요. 칼은 이렇게 잡고 천천히 깎으면 된다고요. 남편이 서툴게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감자는 너무 두껍게 깎여서 반만 남았어요. 식구들이 웃었습니다. 남편도 따라 웃었어요. 처음이라 그렇다고 다음엔 더 잘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옆에서 알려줬어요. 파는 비스듬히 썰어야 보기 좋다고요. 시아버지가 진지하게 파를 썰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 하는 일이었어요. 4사람이 함께 일하니까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순자 씨가 남편더러 감자 잘못 깎는다고 놀리고, 영의 씨가 시아버지더러 팔을 너무 크게 썬다고 웃고,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조용히 일하던 부엌이었는데, 이제는 온 가족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저녁 9시. 일이 끝났습니다. 남편이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힘드네요. 4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순자 씨가 아들을 봤습니다. 4시간이 힘들어? 엄마는 혼자 이틀 동안 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시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잘 잤습니다. 명절 전날인데도요. 악몽도 없었고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 씨는
새벽 4시가 아닌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제사는 간소하게 하기로 했거든요. 아침 9시. 간단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상도 예전보다 훨씬 간단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친척들 올 준비하자. 영희 씨와 순자 씨가 과일을 깎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1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신 분이 식탁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 형수님. 올해는 음식이 좀 적네요? 순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많이 못했어요. 너무 적나요? 친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음식 남으면 버리는 것도 문제고. 형수님 건강도 챙기셔야죠. 다른 친척이 오셨습니다. 그분도 식탁을 보더니 말했어요. 형수님, 혹시 편찮으세요?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올해부터는 좀 간소하게 하기로 했어요. 친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명절 음식 준비가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 집도 좀 줄여야겠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친척들이 이해해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순간이 이렇게 쉽게 지나가다니. 오후 2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친척들이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맛도 좋고.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양보다 질이죠. 정성이 느껴져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영희 씨를 봤습니다. 영희 씨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3시.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그릇을 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친척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 매제. 뭐 하세요? 남편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설거지요. 여자들만 하면 힘들잖아요. 시아버지도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친척 어르신 한 분이 감탄했어요. 아니, 형님까지. 와, 우리도 좀 배워야겠는데요? 다른 남자 친척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또 다른 분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할게요. 순간 남자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이 북적거렸습니다. 남자들이 서툴게 그릇을 씻고, 닦고, 정리했어요. 서로 어디 놓느냐고 묻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거실에 남은 여자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네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명절 때마다 지옥이었는데.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라도 바뀌어서 다행이에요. 영희 씨가 덧붙였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남자들이 거실로 돌아왔어요. 다들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거 진짜 힘든 일이네요. 지금까지 이걸 혼자 하셨어요? 순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0년 동안요. 그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도 말했습니다. 나도 집에 가서 와이프 도와줘야겠어요. 저녁 6시. 친척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순자 씨와 영희 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 씨가 영희 씨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우리 해냈어.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달랐어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영희야. 나 오늘 처음으로 명절이 즐거웠어. 영희 씨가 순자 씨를 봤습니다. 순자 씨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순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명절이 지옥이었어.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 가족들이랑 같이 웃고 친척들이랑 편하게 이야기하고 이게 명절이구나 싶었어. 영희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남편과 시아버지가 거실로 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보,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시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이제야 알았소.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순자 씨와 영희 씨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순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명절이네. 여러분, 이게 바로 영희 씨네의 명절 혁명이에요. 순자 씨네 가족이 바꾼 건 단순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의 의미 자체를 바꾼 거예요. 명절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고통받는 날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날이에요. 음식은 20가지가 아닌 10가지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남자들도 일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던 거예요. 해보면 할 수 있어요. 몇 가지는 사 먹어도 괜찮습니다. 정성은 마음으로 전하는 거지 음식 개수로 세는 게 아니니까요. 하루 전에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사흘 전부터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명절 다음 날은 꼭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명절도 지옥에서 축제로 바뀝니다. 순자 씨가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답니다. 오늘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행복한 명절을 보냈다. 영희 덕분이다. 영희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명절을 두려워하며 살았을 것이다. 이제는 다르다. 이제 명절이 기다려진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순자 씨는 72살에 바꿨어요. 50년 동안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두렵다고요? 순자 씨도 두려웠어요.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다들 이해해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영희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고통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끊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영희 씨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탈북 여성이 본 한국의 명절, 그리고 그 명절을 바꾼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며느리로 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추석 때마다 부엌에서 눈물 흘리신 분들요.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으신 분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에 속으로 울면서도 겉으로는 웃으신 분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 고통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였어요. 순자 씨처럼, 경숙 씨처럼 수많은 며느리들이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이 고통을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끊을 것인가. 순자 씨는 처음엔 며느리에게 똑같이 시켰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영희 씨 덕분에 깨달았죠. 이건 잘못됐구나. 바꿔야 하는구나.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순자 씨는 해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순자 씨도 편해졌고, 영희 씨도 편해졌고, 가족 모두가 편해졌어요. 명절이 지옥에서 축제로 바뀐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순자 씨는 72살에 바꾸셨어요.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았다고요? 괜찮아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다고요? 이해해 줄 거예요. 순자 씨네처럼요. 진짜 이해 안 해주면요? 그 사람들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더 중요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며느리 세대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여러분한테 일을 많이 시키시나요? 화나지 마세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예요. 그분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른 방법을 몰랐던 거죠. 영희 씨처럼 용기 내서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 이건 이상해요. 우리 바꿔봐요. 처음엔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화내실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 대화하세요. 천천히 설득하세요.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사람이고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면 결국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편분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고요? 여러분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거든요. 부인이 부엌에서 힘들어 하는데 거실에서 TV만 보고 계신가요? 일어나세요. 부엌으로 가세요. 여보, 내가 뭘 도와줄까? 물어보세요. 처음엔 서툴 거예요. 당연합니다. 안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예요. 설거지 한번 해보세요. 과일 한번 깎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인한테 고마워지실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혼자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시면서요. 아버지 세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부엌일 하면 안 된다는 생각, 이제 버리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부엌일은 여자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에요. 손 있고 발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이 먼저 모범을 보이세요. 아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아들아, 설거지 좀 해봐라. 남자도 집안일 할 줄 알아야 해. 그게 진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명절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예전처럼 하시겠어요? 며느리 혼자 부엌에서 고생하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바꿔보시겠어요?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명절로 만들어 보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바꾸지 않으면 이 고통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딸에게, 여러분 며느리에게, 여러분 손녀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영희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한국이 좋아요. 자유롭고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니까요. 그런데 명절만큼은 이상해요. 며느리들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며느리들한테만큼은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게 슬퍼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며느리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희 씨의 바람을 이뤄주실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바꾸시면 여러분 가족이 바뀌고 여러분 주변이 바뀌고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뀝니다. 시작은 작지만 변화는 큽니다. 다음 명절 한번 해보세요. 음식 줄여보세요. 20가지 말고 10가지만 하세요. 남자들한테 일 시켜보세요. 설거지, 청소, 과일 깎기. 할 수 있어요. 몇 가지는 사서 드세요. 갈비찜, 잡채. 사 먹으면 어때요? 준비 기간을 줄이세요. 사흘 전부터 말고 하루 전에만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며느리한테, 아내한테,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고생했어. 고마워. 그 한마디가 며느리한테는 세상을 얻는 것만큼 소중합니다. 시어머니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그 고통. 이제 다음 세대에는 물려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용기 내시면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집니다. 며느리 세대 여러분. 참지만 마세요. 말씀하세요. 대화하세요. 여러분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남편 여러분. 일어나세요. 부엌으로 가세요. 아내를 도우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순자 씨는 72살에 변했어요. 50년 동안 해왔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 결과 순자 씨는 처음으로 편한 명절을 보냈어요.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순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명절이 정말 명절 같아요. 가족들이랑 웃고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남은 명절들은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영희 씨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어렵지 않아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용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면 옆집도 따라 할 거예요. 옆집이 바꾸면 그 옆집도 따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뀌다 보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뀝니다. 며느리도 행복하고 시어머니도 행복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명절. 그런 명절을 만들어 봐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영희 씨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순자 씨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다음 명절 용기 내보세요. 음식 줄이고 남자들 일하게 하고 여러분도 좀 쉬세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아내한테, 어머니한테 꼭 말해주세요. 고생했어. 고마워.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희 씨와 순자 씨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명절에는 여러분 가족도 영희 씨네처럼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명절에는 부엌이 아닌 거실에서 웃고 계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든 며느리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어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그랬어 하고 공감하셨나요? 그럼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 집도 바꿔볼게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아래 빨간 구독 버튼, 엄지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며느리, 시어머니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 명절을 바꿉니다.